오랜만에 국제 소식 좀 몇 가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대놓고 중국이랑 우리는 친한 사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리창 총리를 만났는데요. 러먼도 장관은 미국은 기후변화와 AI, 펜타닐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하길 원한다고 했고, 리창 총리는 건전한 경제와 무역 관계는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이익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후변화는 뭐 예전부터 하던 거고, AI는 사실 이제 중국의 AI 기술의 잠재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의 AI를 경계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 이해가 가거든요. 펜타닐이 이 국가 외교 문제에 등장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왜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네. 국가 간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다니까요. 트럼프 때 여러분 그러니까 보건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때.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마약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하루에 143명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죽는 사람들보다 그냥 마약 중독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고, 전쟁에 나가서 죽는 미국인보다 그냥 마약 중독으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 펜타닐이라는 건 합성 마약인데, 이 마약은 그냥 정말 너무 심각한 상황이어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미치광이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펜타닐을 제조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넘기는 멕시코, 콜롬비아 이런 쪽 미국이 엄청 단속을 했는데, 동시에 그 펜타닐의 원료 자체가 중국에서 원료. 네. 원료 자체가 중국에서 계속 수출을 해주니까 이게 만들어진다, 이래서 미국이 끊임없이 중국을 향해서 그거 수출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부분을 일정 정도 받아들여 줬어요. 근데 미중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중국이 다시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원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만들어져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중국 방문했던 고위급들도 다 이 얘기를 했어요. 펜타닐 재료, 원료 제발 수출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뭔 수출 수입을 지들 입맛에 맞는 것만 하자고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미국은 중국이랑 사이 나빠질 이유가 하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가 중국 입장에서는 제일 큰 시장으로서 중국 인구들을 미겨 살리기 위한 수출이 가능한 제일 큰 시장으로서의 미국의 가치, 그리고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가치를 서로 상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냥 둘이 싸워봤는데, 무역전쟁이라 한 3, 4년 싸워봤는데 둘 다 피해가 너무 큰 거고, 그 피해는 오히려 미국 쪽이 더 컸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중국이랑 사이가 나빠지니까 중국이 러시아랑 친해지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합쳐갖고 덤벼드니까 미국도 이거 부담스럽거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지금,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밀려요, 미국이. 이러다가 러시아 중국이 합쳐서 작전하고 대들기 시작하면 우리도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중국이랑 친한 척해서 러시아를 떼놓을 건가, 러시아랑 친한 척해서 중국을 떼놓을 건가를 고민해 보니, 그래도 중국이 이용하기도 그렇고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러시아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사실상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규제를 다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배터리 관련된 거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된 거, 그동안 수출 규제하니 기술 억제를 하니 팔지 말아라 어쩌라 이 난리를 쳤잖아. 그래놓고 그거 앞장서 갖고 스스로 수출을 줄이고 중국이랑 거리를 두는 우리는 손실을 막강하게 보면서 지금 무역 적자가 16개월째 쌓여가고 있는데, 우리만 바보 되고 있죠. 우리만 바보 되고 지들은 지금 와갖고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 이게
이게 외교의 매정함이에요. 이런 양아치들하고 거래를 하면서 무슨 동맹이고 혈맹이고 미국만 믿고 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이념이 제일 이제라고 중요해. 했냐고. 이념이 제일 중요해. 이념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럼 미국은 뭐야? 반국가 세력이네? 미국 그렇지. 자체가 미국은 친중 세력인 거고. 친중인데? 공산 세력인 거지. 지금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그럼 미국이랑 당교해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미국 형님들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미국 형님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반국가 세력 미국. 그래서 이게 러먼더 그 장관이 그 허리핑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공급망 분리를 추구하거나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건 항복이지. 따라서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무역 거래는 트럼프 시절 이전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중간에 껴있는 우리는 양쪽에다 팔아먹을 게 동시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예. 중국에서 사가겠네. 중국도 미국도 다 우리 수출국들이야. 그래서 그쪽이 서로 교류가 없으면 우리 물건이 대체로 들어갈 게 막 깔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미국 안에서 우리나라 가전제품들이라든지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은 6개월, 1년을 기다려야 살 만큼 엄청난 호황을 누렸거든. 이제 저렴한 중국제 전자제품들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중국이 그렇게 잘 돌아가면 거기 부품이라도 팔아갖고 우리가 반제품으로라도 어떻게든 수익을 나눌 수 있었단 말이야. 지금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떡할 건데 이제.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이념이 제일 이념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이념이 중요한데 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역시 브릭스의 외연 확장에 대해서는 이념과는 상관없는데? 라고 했습니다. 즉 브릭스는 돈만 되면 서방이든 뭐든 우리는 안 가릴 거야. 아니 근데 당연하죠. 보면 이념과 상관있는데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념을 강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죠. 아니,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요즘 같아. 누가 이념을 따져요?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이란도 화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천 년 싸웠는데 그 사람들은 뭐 수천 년까지는 아니고 수백 년 싸웠는데. 수백 년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 2차 대전 이후에 그때 이제 영국이 갈라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아무튼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종교 분쟁과 중동안의 갈등도 돈 앞에 해결이 됐어.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도 이란이랑 관계를 뭐 다시 조정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평화 무드로 같이 가면서 돈을 같이 벌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외교를 하고 경제를 해야 아무것도 없어도 브라질이 지금 갑자기 2년 만에 똑같아. 윤석열 취임할 때 똑같이 취임했는데 브라질하고 우리하고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완전 180도예요, 지금. 우리가 룰라 대통령이 있었다면, 우리한테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다고 치면 지금 브라질의 역할을 하고 있을 나라는 우리라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이런 역할을 했잖아요. 네. 이념과 상관없이 실용 외교하면서 줄타기 하면서 이걸 잘했어. 그걸 보고 내가 볼 때는 그 뒤로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배운 것 같아. 안 배운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으면 그게 우리나라야. 냉동 인간은 다시 냉동을 시켜버렸어야 됐어. 깨어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빨갱이 타령하고 있으니 혼자. 동토층이 녹아서 바이러스가 뿜어져 나와서 엄청난 생태계 위협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옛날 일본 시대 때 데라우치나 아니면 무슨 이토 히로부미 같은 놈이 빙의를 해갖고 윤석열 몸뚱아리로 들어간 것 같아요. 혹시 걔네들 불러다가 몸뚱아리에 넣은 거 아니야? 뭐 주술 했나?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이 있다는 건데. 누가 안중근이 될 안중근이 테냐? 있잖아. 누구 있을 텐데. 누가 그러면. 안중근이 장군이 될래나? 저는 경찰 쪽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잃어버린 실탄? 잃어버린 실탄도 있고요. 아직 못 찾았지, 그거. 일선에 총기 보급 진짜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거 네. 무슨 안전 무슨 총? 뭐라더라? 고무탄이란 얘기겠지. 하지만
고무탄환도 저위험 권총. 네, 발사하는 메커니즘은 똑같기 때문에 실탄만 있으면 됩니다. 네. 어쨌든.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가 외교 전선 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판 IRA,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일정 지분의 국산 부품이 없으면 수입을 안 받아준다라고 하는 매우 이기적인 미국식 IRA를 흉내내고 있는데, 이게 한국 전기차한테도 직격하고 있다는 거죠. 네, 프랑스판 IRA에 한국 전기차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생산에서 운송까지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이제 이후로 수출되는 한국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더라도 한국에서 만들면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는 거야. 네? 우리는 알리백에서 정반대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출을 안 받아주겠다는 거지. 내지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거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현지화를 하거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저탄소 배출을 할 수 있는 사업체 규모를 확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정부에서 원자력을 띄운다고 하는데, 원자력으로는 알리백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소 발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일어난다. 왜냐면 대기업들이 지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들이 직접 돈 쓰기는 싫고 윤 정부를 부추겨갖고 연료전지 발전, 수소 발전 요런 쪽으로 일감을 좀 몰지 않겠나라고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아니 그래놓고 천연 그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지금 뭐 태양열 때려잡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정부는 그것도 카르텔 어쩌고 하면서 다 때려잡고 있잖아. 왜냐면 윤정부 때 문정부 때 태양열 관련된 그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이때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카르텔로 규정해서 그 안에서 돈이 오갔다. 그리고 그 오간 돈을 문재인 정부가 먹었다라는 쪽으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어떻게든 문정부를 공격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문재인 정부의 뭐랄까 중요한 적이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그 국가가 보조를 해서 바이오 산업 키우고 태양열 키우고 신재생 에너지 키웠지만 니들처럼 돈을 쳐받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 시절 때는. 그러니 지들은 생각하면서 그러겠지. 돈을 안 받고도 이렇게 일이 가능하다고? 요런 생각에서 못 벗어나니까 니들이 아무리 카르텔을 때려잡아도 뇌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먼저 압수 영상 쳐갖고 뒤져가지고 보면 있겠지라고 했는데 없으면 이 새끼 잘 숨겼네. 이게 얘네들 결론이에요. 압석을 해갖고 안 나오면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야지 너무 잘 숨겼네? 라고 그러면서 증언을 조작해서라도 죄를 만들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나오는 데다가 니네들 죄만 커지는 거라니까? 뭐 눈엔 뭐만 보인대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해결할 줄 아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지금 윤석열은 일반적인 국민들을 옛날 자기 조사실에 오던 그 민원인들 내지는 고소고발인들 피의자로밖에 안 보는 거야. 범죄자로 보는 거지, 범죄자로. 그래서 내가 큰 소리 치면 국민은 다 쫄 것이다. 왜? 털면 먼지 안 나는 놈이 없으니까 라는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오는 먼지에 상관없이 네가 그런 식으로 한다는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한테 너 그러다 조만간 총 맞아요. 아니면 나중에 고무탄환을 죽을 때까지 맞을 수도 있어. 그 생각도 좀 하라고. 그거 좋은데요? 저위험총으로 계속. 저위험총으로 죽을 때까지 맞을 수 있어. 저위험총이라고 위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고무탄도 연속으로 맞으면 죽습니다. 저위험 권총.